자, 이명박근혜 사면론이 주말을 그냥 뜨겁게 달궈가지고, 궁금한 게요. 이낙연 대표는 왜?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지역에서 우리 최 위원장도 마찬가지였는데 지역 민심이 정말 흉흉했습니다. 지난 연말 한 3연타 저희가 맞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직무 배제 인용부터 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안 좋은 악재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면 논란이 있으니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당원 한 분한테 신입 당원이라고 하시는 분이 문자가 왔어요. 지역위원회. 저한테 이제 제가 새해 인사를 보낸 그 문자 받고 답신으로 온 건데 저는 엊그저께 처음 입당한 신입 당원입니다. 73년생 아저씨입니다. 이러고 편지가 왔는데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 내용이 다른 거 다 괜찮은데 본인이 이 민주당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입당을 했는데 갑자기 이낙연 대표의 이 말씀이 뭔지 모르겠다. 지금 속이 뒤집힌다. 뭐 이런 문자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 그 언론들에서 계속해서 뭐 일부 문박, 뭐 강성 지지자 뭐 이런 말만 듣고 뭐 이 통합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지역의 신규 가입 당원의 문자를 보면 절대 그 내용에는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일반 시민의 정서이고 그리고 일반 당원의 정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낙연 대표님께서 원래 이제 뭐 충정이다.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으로 가는 그 충정어린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거에 대한 진심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데요. 어찌됐든 시기나 여러모로 뭐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참 아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예, 주말이. 그때 신연휴가. 예, 두 분은 당 대변인들이잖아요. 당대표 이야기가 참 난감하죠. 진짜. 그럼요. 예. 사실은 본인들이 모시는 분인데 제가 다 얘기할까요? 그냥 듣고만 계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봐도 왜란 표현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걸 이제 정치권에 쓰는 용어로 덜컥스라고 하는데 한쪽에 너무 꽂히다 보니까 그 꽂힌 것들이 가장 악수를 뒀을 경우라고 일단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낙연 대표를 뭐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거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상황들을 보면 전혀 교감이 없었다는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이게 국민의 지임 내부 교란론이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은 적에다가 수리탄을 던졌는데 그 수리탄이 우리 진영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엄청난 미스였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명박,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반성 한 번도 없이 정말 저렇게 뻔뻔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사면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순리적으로도. 그러니까 대체 이런 전략을 짜는 사람은 누굴까? 뭐 청와대에 교감이 있었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면 당대표 뭐 먼저 사면론을 제기하면 내가 받아주겠어 뭐 이런 거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저는 상상은 되는 게 어떤 거였냐면 이제 지난번 연말에 2번 정도 독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냥 이낙연 대표님의 굉장히 이런 추상적인 언어로 내 의사를 표현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받아들이시는 대통령님이나 청와대에서는 특별하게 뭐 아무런 의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뭐 그 정도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 네. 국제대변인 관심 없으십니까 지금? 관심 많고요. 애매하죠. 저도 사실 저는 윤석열 총장 일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지역의 당원 가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부산시 전체에 민주당 당원 가입이 2,000명이 늘어났는데 2,000명이 뭐 다른 지역에서는 큰 숫자가 아니지만 부산 민주당에서는 굉장한 숫자거든요. 2,000명이 이렇게 자진해서 당원 가입을 해주셨고 저희 지역구가 그 중에서 1등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당원 가입이 많이 늘어난 윤석열 총장 일 이후로 그랬는데 바로 이렇게 이제 사면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막 당원들한테 문자를 많이 받았고 너무 안타깝다 얘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제가 모르는 분들이 뭐 페이스북이나 전화로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오죽 답답하시면은 원 외에 있는 저한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지금 얘기를 하셨을까 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이거를 선거용으로 이용했다 이거보다는 정말 국민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진심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당 대변인이지만 개인적으로 사면은 지금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사면론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논리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대통령이 한 번은 그거를 뭐 거론 또는 사면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사면론은요. 저쪽에서도 사실 꺼내기 힘든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게 국민적 합의하에 그 촛불 대통령으로 문 대통령이 이렇게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정치적으로 반성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내가 당신들 사면해 줄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저쪽에서도 선거 이슈로 꺼내기 어려운 그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부 친박계나 친이계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사면해라라고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체 선거판, 예를 들면 보궐선거도 그렇고 박근혜, 이명박을 사면하라고 주장하는 게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잠복해 있던 이 사면 이슈를 끌어올리는데 저는 이낙연 대표한테 좀 아쉬운 게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러이러한 그 당대표가 예를 들면 전 당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이슈를 갖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일단 물어본 뒤에 그 다수 의견이 사면하자고 나오면 그러저러한 이유로 그런 사면 건의는 가능할 수 있는데 선거 전략으로도 별 큰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 진영의 수류탄이요 우리 쪽이 지금 더 폭발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전략으로 완전 미스인데다가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번 소신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사면시키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뭐 최고위원들 간담회 열어가지고 결국에는 뭐 이제 추진 안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그렇지만 뒤끝에는 계속 추진할 거다 속마음 그렇게 내보내시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대급 똥볼입니다. 똥볼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중하고 그런 분이 이런 이슈를 이렇게 가볍게 써먹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진짜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그 올해가 이제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사실 대선 전초전이라고 할 정도로 큰 재보궐 선거도 있고 또 우리 당으로 보면 뭐 9월쯤에는 어쨌든 대선 후보도 정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약간 평소와 전혀 다르게 그 신중 이낙연 대표님이시잖아요. 근데 약간 조급하지 않으셨나? 저도 진짜 그런 생각이 들고요. 100% 아까 제 의견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고 이번 정부가 끝날 때까지라도 사면은 반대입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17년형을 확정받는 그 순간에도 그 변호인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정치 보복이다. 그 헌정짓을 뭐 파괴하는 것이라고 절대 자신의 그 과오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셨거든요. 그때 우리 다 같이 분노했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그 서류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에 박근혜에 대한 판결이 나오고요. 네. 그럼 또 종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명박이 최종 확정 판결 받은 게 10월 달이에요. 한 2달 정도 전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어느 정도 저는 기본적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살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 말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공정의 문제에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마어마하게 해서 막 15년, 20년 이렇게 형을 받은 사람들을 한 2, 3년 살고 사면해 주는 것은 일단 지금 시대에 맞지 않아요. 이게 그 판결을 보면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다가 생긴 문제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 뭐 정치적 보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개인의 부정부패에 관련된 건들이잖아요. 두 건 다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뭐 재산 축적 뭐 그런 식으로 자리를 이용한 부정부패에 관련된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걸 정확하게 법 앞에서 평등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판결에 대한 결과인데 이걸 가지고 뭐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뭐 정치적 판결이다 이런 말은 제 어불성설하죠. 그리고 저는 이게 과연 사면을 했을 때 국민 통합이 일어날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하려는 이유가 통합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뭐 일제 시대, 뭐 친일파 청산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다음에 뭐 전두환, 노무현 대통령 그냥 우리 다 사면해줬잖아요. 노무현이 아니고 노태우 대통령. 예, 전 대통령들 다 사면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좋아졌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네.
잘못한 사람을 정확하게 그 잘못이 뭔지 앞으로 그런 잘못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그 탄핵을 한 그 주권자 국민이 그 다음에 이제 탄핵을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용서를 해주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다 없이 그냥 사면을 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탄핵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한 다음에 국민 통합이 더 일어날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옛날에 태극기라든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뛰어넘는 그 다음 미래로 가야 되는데 다시 그분들을 불러들여서 과거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 통합이 아니고 진보가 아닌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당시에 이제 그때 워싱턴에서 사실 촛불을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워싱턴에 살고 있는데 백악관 앞에서 막 촛불 들고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뭐 교포들이나 거기 이제 그 워싱턴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모여가지고 촛불을 들었는데 그게 막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주에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인 신문 이렇게 보면은 모든 주에서 우리 주도 이렇게 했다, 뭐 유학생들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다 촛불을 들었는데 그때 그 시민들의 마음이 용서가 안 됐는데 뭐 정치인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풀어주는 것 자체가 우리 통합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선 나와서 공약 중에 하나로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가 되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해요. 지금하고 똑같은 구조에 있어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반성을 안 합니다. 반성을 안 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그 친일 관련한 민족문제연구소 방송도 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역사적으로 부역했던 이 친일 부역자들이 반성을 안 해요. 최근에 백선엽까지도 자기가 만주에서 독립군 토벌한 걸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두환이 광주에 재판받으면서도 전혀 반성을 안 해요. 그나마 노태우 씨는요,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사죄를 합니다. 지금 광주 가서 몇 번 지금 방문했다 그러죠. 어쨌건 그 사면이 역대로 가장 한스러운 사면 중에 하나예요.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뭐 나는 억울하다, 나는 뭐 총쏘라고 한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단 말이죠.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년쯤 살고 그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사죄를 해. 그 사람 국민들 입장에서 그 정도 되면 됐다 싶은 상황이 분명히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듭되는 사죄와 한 10년쯤 복역했을 때 너무 고령이고 막 한 90대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때라면 사면 얘기가 꺼낼 수 있는데 이거 뭐 확정 판결 받은 지 이명박은 10월 29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말하면 2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박근혜는 아직 최종 결과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낙연 대표가 최종 결과 안 나왔을 때는 형 집행정지라는 것도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막 앞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런 비판을 했거든요. 이낙연 대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촛불에 공헌한 바가 없습니다. 촛불로 정부가 세워진 이후에 최고의 수혜자예요, 이분은. 근데 어떻게 그런 이슈를 그렇게 쉽게 던졌나? 왜냐하면 이건 대한민국 역사에 민중이 승리한 최초의 역사에 가까워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 민중이 승리한 최초의 역사에 이런 이슈는 분명히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다못해 국민투표라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최고의 수혜자분께서 뭐 이명박근혜를 사면해야 된다. 그것도 굉장히 소신으로. 그렇다고 국민통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좋은 충정으로 이해를 하셨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광장 정치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총리로서 광화문을 바라보면서 광장 정치에 대한 한계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셨거든요. 촛불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럼 뭐 촛불을 잘못했다는 것인데 이런 오해가 들까봐 그런 말씀은 좀 잘못하신 것 같고 오히려 우리 현대사를 봤을 때 정치인들을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는데 이걸로 도저히 부족해가지고 시민들이 나오셔가지고 광장 정치로 우리가 계속 진보를 이루어냈다. 그래서 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싶습니다. 점에 네. 첨언을 하면 사실은 지난번 그 전두환 노태우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하나회 척결 이후에 군사 쿠데타 세력에 대한 다 정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번에 사실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탄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감정이라는 것도 있고 국민 상식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신에 정말 부합하는 그 다음 행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대표님께서 만일에 그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를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게, 당원 투표라도 한번 해봤으면, 그죠? 한번 띄워보고 이슈로 만들어보고 다음에 우리 그 감정들이 어느 선이라는 거를 같이 공감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으셨을 텐데 너무너무 그 지점이 아쉽죠. 제가 아까 덜컥스라고 왜 표현했냐면 흐름상 보니까 이제 이게 뭔가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객관적 상태가 안 되는 상태. 굳이 분석하자면 저는 이재명 지사를 너무 의식한 조처? 전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선이 못 나온다고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보수 확장 쪽으로. 근데 진짜 거쳐야 될 과정을 생략한 채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이 돼버린 상황이라, 이 상황은 이낙연 대표한테는 두고두고 본인의 멍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사람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낙인이 찍히잖아요. 근데 그 낙인을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광장에서의 국민의 준엄한 어떤 촛불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으로 뭔가 정치적인 언행을 했다, 이런 식의 낙인이 한번 찍히잖아요. 이거 벗어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어떤 전략적으로 덜컥수를 가져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정말 이렇게 면밀하게 뭔가 이렇게 연구하고, 대부분 이렇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게 정치인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신중하고 뭔가 이 국회 대정부 질문 같은 데서 굉장히 상황 판단 빠르게 뭔가 하던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잘못 가버린 느낌이, 이거 어떻게 이런 전략이 나올 수가 있지 싶은 것들 있잖아요. 촛불은 우리한테 성역 같은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를 정치인 한 사람이, 그것도 민주당의 여당의 대표께서 국민의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그걸 질렀다는 건 뭐 역대급 실수로 남지 않을까. 물론 뭐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실수가 맞습니다. 왜냐, 돌아오는 어떤 결과물이 당대표 지지율도 빠지지만 민주당한테 타격을 주는 거니까 어떤 입장에서 봐도 이건 어마어마한 실수예요. 이거는 빨리 처리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뭐 이제 뭐 박근혜 관련해 가지고 어떤 재판의 결과물들이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때 봐서 하겠다라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사면 받으려고 진짜로 반성한 것 같은 그 메시지를 내면 확 풀어줄 거예요? 그것도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지지자분들, 일반 시민들은, 그리고 또 어쨌든 어제 긴박하게 최고위에서 또 결정을 내린 건 당원 의견들을 존중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배제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거는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함께 가면서 더 돈독해지게, 더 단단하게 가야,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항상 저쪽 편, 상대편에서 이제 내부 분란이 일어나는구나, 레임덕이 오는구나 하고 신나하잖아요. 그런 거는 또 저희가 그런 말까지 듣진 않는 단계까지만 이제 우리 당원 게시판이든 어디든 우리 당원들의 마음들을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중 대표시잖아요.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 실수 아니라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실수죠, 그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니까 최고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나온 결론은 뭐 저쪽은 반성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쪽에 봉합수가 나오던데, 저는 그런 부분이 이낙연 대표에게 앞으로 남은 임기라든가 이런 상황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요, 당대표가 어떤 야심차게 뭔가를 딱 추진했는데 당원, 최고위원 등에서 다 반대 부딪혔고 못해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영이 안 서요. 대표의 영이 안 선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당대표 레임덕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은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엄청난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 봐도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냐 싶을 정도 저 정말 엄청난 일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까 남영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이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당에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 그래도 우리가 한 사람의 당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가진다고 민주당이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뭐 최고위에서 그다음에 당원들이 이렇게 딱 반대를 해가지고 중심을 딱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의견을 던지는 것 자체에 너무 잘못됐다라고만 무조건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뭐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토론해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그렇죠.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집단 지성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당원의 힘으로 뭔가 이렇게 막아내는 느낌 네. 일단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께서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게 예를 들면 상징성 때문에 민주당 전체의 생각인 것처럼 돼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최근에 지지율이 밀리고 있는 것은 힘을 줬더니 힘을 못 쓰는 것 때문에 밀리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표는 저쪽으로 가서 확장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지층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전략부터 구사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 어떤 분석이 잘못된 것 같은 이런 그 언행들이 막 그렇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부 지지층이 막 흔들리고 내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제 막 갈라치기가 되고 이러면서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솔직히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는 왜 저랬을까? 왜 저런 느낌일까라고 이해가 전혀 안 가는 상황인데 당혹스럽다라고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뭐 사실 지금 중요한 거는 방역이고 민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더 중요한 문제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비난만 할 것은 아니고 수습은 당원들이 하는 거죠 뭐. 그래서 그나마 막아냈다는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도 좀 들고요. 아이고 참 아무튼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 민심은 엄중했습니다. 민심이 엄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심각하고 매우 뭔가 사태가 상황이 안 좋다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엄중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뭔가 좋은 쪽 뉘앙스는 사실 아니거든요. 진짜로 민심이 엄중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저쪽 사람들 뭐 이명박근혜 사면에 대해서 대단히 뭐 관심을 갖고 사면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태극기 부대에 몇 사람 지역은 얼마나 있겠어요? 부산은 근데 이제 이번에 여당 야당이 다 뭐 이렇게 있는데 여당은 아직까지 김영춘 장관님께서 부산에 내려가셨지만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아직은 하지 않으셨고 하실 거지만 근데 야당은 후보군이 한 10명쯤 있어요. 근데 다들, 제가 본 사람 중에 그 중에 한 5명은 페이스북에 다 사면 막 적극 환영한다, 뭐 당장 사면해라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야당을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게 결코 부산 전체 시민들한테는 좋은 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 잘 한번 살려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정말 우리 부산의 야당의 지금 후보군을 보면은 야당에서 지지율 1위가 박형준 전 의원 그분이 이제 MB맨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면을 찬성하는 이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부산을 이제 계속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댓글창을 한번 보세요. 네. 어떻게 이야기해도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 양반들아. 그럼 뭐 결과적으로는 이게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실수지 그게. 뭐 실수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 만일에 우리 최고위에서도 그런 결론을 못 냈다라면 제가 오늘 와서 우리 당원들하고 똑같이 저도 비난만 하고 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당원들 여러분들의 민심을 다 받들어서 어쨌든 일단 수습을 한 거고 그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또 있으신 거는 그 주장은 가지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우리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건 전 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너무 이제 조금 더 좀 워워해 주셔도 예.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막 빈정거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새날이 맛이 갔네 만에. 그러니까
민주당 당치자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죄송합니다, 이 여러분. 정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저희도 막 세게 말할 수 없는 입장이 있어가지고요. 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세게 말한 거예요. 지금 민주당 대변인 이 정도 얘기하면은. 예. 그러니까 이 양반들 말꼬리 잡으려고 그러는데 실수라는 표현은요.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실수가 아니라면 자기 입장 끝까지 굽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실수라는 표현은 의도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실수다. 이 말꼬리를 왜 이렇게 잡는지 모르겠어. 실수라는 게 그래서 역풍이 불었고 굉장히 면도 깎였고 영도 안 서는 상황이 되면 그게 실수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쁜 의도 좋은 의도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아닙니다. 정무적 판단 네. 실패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할 알겠습니다. 수 있는 거죠. 자, 그